첫 번째 오늘 할 주제는 첫 번째 이제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하는 일이 보험 설계사고요. 저는 지금 보험 설계사를 그냥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옛날에는 이제 D사에 D 손보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6년 정도 7년 정도 했네요. 예, 거기서 7년 정도 하고 이번에는 현재는 이제 GA 쪽에서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비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드려서 가장 적정한 보험료를 찾아드리고 적정한 보장을 받게끔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민망하네요. 웬만하면 다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고 뭐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주변 지인들에게 야, 이 보험 좋아, 야, 무조건 가입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래서 뭐 가입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어쨌든 보험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실 건데 보험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가져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들이 어떻게 가입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뭐 가족들이에요. 남편이, 부인이, 또는 동생이, 누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뭐 나 보험 설계사 시작했어 하면서 뭐 이제 보험 상품이 어떻고 보장은 어떻고 뭐 진단비는 어떻고 뭐 실손 뭐 병원비는 어떻게 돌려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시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지인이겠죠. 뭐 친구, 친척, 뭐 이제 선배, 후배,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야, 난 내 얼굴 봐서 하나 가입해줘.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보통 대부분이 가입하시게 되는 게 광고예요. 뭐 이제 전화로는 요즘 뭐 저기 라모 생명에서 이제 그 뭐 전화 자주 오잖아요. 뭐 치아보험 새로 나왔어요. 뭐 상품 좋은데 어떻게 좀 뭐 가입 하나 하시면 어떨까요? 뭐 치매보험 나왔습니다. 아프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몇 가지 질문서 사항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그러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가입하시게 되면은 뭐 입원 일당 얼마씩 나가고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 네 번째가 조금 저도 유예였어요. 네 번째가 바로 홈쇼핑에서 내가 직접 가입하시는 거였어요. 저도 그 솔직히 유예였어요. 실제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알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알 필요가 없었어요. 보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이 가입을 하시고 그냥 가입을 하면은 그냥 가입했나 보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왜 안 줘? 설계사가 야 이거 다 되는 거야. 얼마 나오고 너 뭐 했을 때 얼마 나와? 그랬는데 막상 내가 사고를 당하면은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험 설계사 하면은 보험 설계사 이퀄 사기꾼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뭐 많이 들었고요. 뭐 문전박대 당한 적도 있고요. 상담하러 갔다가 괜히 그냥 쌍욕 먹고 나온 적도 있고 참 재밌는 일 많이 겪었는데,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보험 설계사분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공부를 못 하셨었어요. 그때는만 해도 회사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크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품의 판매 포인트만 짚어서 이렇게 하면은 잘 팔리더라, 이렇게 하면은 가입 잘 하더라, 이렇게 하면 청약서에 사인 잘 하더라 라는 것만 교육을 하고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부터 보험에 대해서 컨설팅 문화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2009년 정도에 들어오면서 컨설팅 문화가 들어오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보험을 보장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공부 좀 하신 저 같은 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접촉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장 분석도 해드리면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좀 설계사들의 인식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반반이더라고요. 저도 뭐 방송하기 전에도 뭐 상담 좀 한 2개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반반이에요. 네. 너 나쁜 놈,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 감사합니다,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보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궁금한데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좋은 보험 이퀄 돈 잘 나오는 보험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보험금이 잘 나와야지 보험이, 그래야 보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실손의료비라든가 운전자 보험 이런 게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특히 운전자 보험은 꼭 있어야 돼. 무조건 운전자 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보험금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보시면 대부분 광고하는 게 운전자 보험 많이 광고하죠. 운전자 보험 광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서 많은 보상을 받으신 분들, 뭐 골절진단비라든가 입원 일당이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하는 이제 특약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뭐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뭐 5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왜냐, 또 결정적으로 운전자 보험의 가격이 저렴해요.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거 보시면 대부분이 뭐 만원, 12,000원, 어떤 사람은 9,900원, 어떤 보험사는 9,900원까지 얘기하면서 홈쇼핑에서 광고를 합니다. 또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게 9,900원에 가입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고, 물론 최저보험료죠. 최저보험료고, 그리고 또 뭐 조건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나이도 좀 어리고, 뭐 이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사람들을 설계를 했을 때 9,900원이라는 보험료가 현실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되게 웃겨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홈쇼핑에서 9,900원? 야, 이 정도면 한 달에 만원 까짓고 뭐 내가 담배 2갑 안 피면 돼. 뭐 소주 한 잔 안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입하려고 전화를 드세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드시고 상담을 이제 신청을 하죠. 그럼 이제 그쪽에서 해피콜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저희 뭐 디모사 어디 모사 홈쇼핑 광고에서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운전자보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뭐 잠시 통화 괜찮으세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한 20분 떠들어요. 그때 듣고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이거 골절진단비 조금 더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입원 일당 좀 더 넣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욕심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내 현실에 와닿는 그런 특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를 하게 돼요. 그거는 뭐 입원 일당 추가하고, 야 골절진단비 10만 원 받을 거 한 30만 원 받으면 좋지 않냐? 그것도 금액 올려서 추가 가입하고, 야 그래도 내가 혹시 모르는데 내가 운전하다가 죽어가지고, 운전하고 죽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망보험금도 좀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좀 올리자, 한 1억으로 올리자. 이렇게 하다 보면 보험료가 막 올라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거는 말 그대로 최저보험료로 설계를 해놓고,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최저보험료로 설계를 해놓고 광고를 하는 거지, 지금 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들었던 생각했던 9,900원보다는 뭐 보험료가 2만원, 3만원, 그래도 3만원이면은 뭐 그래도 뭐 참을만해 하면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 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넘어갔냐?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보험의 필요성 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딱 하나예요. 돈 받으려고. 돈이에요, 돈.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나한테 돈을 주냐 안 주냐, 이걸로 이제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이 뭘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은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이에요. 병원 갔을 때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 보시면은 지금 실손보험 가입 추이예요. 현재 보시면은 08년 3월에 처음으로 실손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08년 3월에는 684만 5천 명이 가입했어요. 많이 가입했죠. 보시면은 09년 3월에는 2배가 뜁니다. 1200만. 그러더니 1년 지났더니 이게 또 한 2배 뛰어요. 2100만. 이게 11년 3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자료를 좀 옛날 걸 갖고 왔는데요. 11년도 3월까지만 해도 2300만. 그리고 12년 3월에는 2500만. 조금 주춤하죠? 현재는 3800만 명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한 505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 못하시는 고연령자분들 빼고, 그리고 또 이제 병이 있으셔서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을 하려고 요청을 했다가 보니까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을 제외한 3,800만, 어마어마한 인구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보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보시면 또 좀 더 나올라나? 좀 작네요. 14년도만 해도 벌써 3,400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손의료비 보험은 이제 국민보험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실제로도 또 많이 보험금을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만 해도 한 개의 종합상품에 실손의료비 보험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 개의 보험 상품에 진단비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실손의료비도 있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해서 종합보험이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그 14년도부터는 종합보험이 대세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종합 한 증권에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파는 게 대세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7년 1월자로 실손의료비는 종합보험에 함께 판매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분리가 돼서 나와서 현재는 단독 실손의료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실손의료비 보험 상품은 전 보험사 다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실손의료비로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 보험사가 이제 많은데, 실손의료비는 여러 보험사들 다 똑같이 판매합니다. 약관이 통일이 됐어요. 13년 4월에 실손의료비 약관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만 해도, 그 이전에는 08년 3월에 처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가입 금액이 다 중구난방이었어요. 상해 의료비는 200만 원, 질병 입원 의료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사마다, 그리고 생명사냐 손해사냐 K사냐 D사냐 S사냐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 6월부터 10월 한 4달 정도 한시적으로 질병 입원 의료비가 1억짜리도 판매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한 4개월 팔고 없어졌습니다. 손해율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손해율을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손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은 표준화 인전 실손, 제가 말씀드렸던 13년 4월 그때 기준으로 이전 실손을 하고요. 표준화 실손이라고 그래서 요때는 약관은 통일이 됐어요. 근데 가입 금액은 여전히 중구난방이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도 있었고 1억짜리도 있었고 5천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실손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13년 4월에 한번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실손은 이렇게만 팔아 하면서 만들었던 게 입원의료비 5천만 원, 통원은 25만 원, 그다음에 약제비로 해서 5만 원, 상해든 질병이든 똑같습니다. 상해 질병 입원의료비 5천만 원, 통원의료비 25만 원, 약제의료비 5만 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던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약관이 똑같기 때문에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돼, 이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야, 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약관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냥 통합이 됐습니다. 돼서 동일하게 판매한다. 생명보험도 그렇게 팔고 손해보험도 그렇게 팔고. 그러면서 17년 4월에 왜 지금 신실손이라고 나왔냐면은, 저때가 바로, 제가 17년 1월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했네요. 17년 4월 저때 분리가 됐습니다. 종합형 상품에서 빠져나와서 단독으로만 가입해라. 이때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력자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요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8년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처음으로 간편한 아프신 분들, 기존에 이제 만성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아니면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향진증에서 약 드시는 분들, 약을 그냥 매일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 즉 만성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실손의료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바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조건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좋지는 않아요.
현재로 말씀드리는 특약 같은 게 좀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약제비도 청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냈던 돈의 한 70% 정도만 돌려주는 그래도 아프신 분들한테 이거라도 어디냐면서 또 불티나게 팔린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실손의료비라든가 유병연체 실손이나 노후실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험사에서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적어도 내가 냈던 돈 이상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손해율이에요. 제가 손해율을 표시를 해놓은 거, 보시면 이게 이제 손해율을 저희가 통계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2009년 9월 이전 이때 이제 요때 말하는 실비가 어떤 실비냐? 흔히 말하는 100%짜리 실비예요. 요때 말하는 게 냈던 돈 그대로 돌려받아요. 물론 다 돌려받진 않습니다. 약간 공제금은 있습니다만은 그 공제금이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간단한 질병으로 병원 가셔서 뭐 감기로 병원 가셔서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링겔 하나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링겔 하나 처방해서 맞으면은 뭐 3-4만 원 나오잖아요. 그거 다 청구하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때 나왔던 실비입니다. 이거 지금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웬만한 설계사들은 저거 깨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왜? 100%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했던 분들 중에 한 5% 정도가 입원 의료비 1억을 갖고 계세요. 질병 입원 의료비 1억이에요. 질병 입원 의료비. 입원 의료비가 1억이면 진짜 어지간한 치료는 맘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급여 비급여 이런 구분 기준이 없었습니다. 병원비 통째로 나왔을 때 내가 병원을 갔는데 입원 치료를 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으면은 1,000만 원 그냥 다 줍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 요때입니다. 요때 2009년 9월 이후에 가입했을 때가 요분들은 90% 받으셨어요. 90%를 받으시고 요때는 보험금이 가입 한도가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이었어요. 아마 3천만 원인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5천만 원은 거의 이제 표준화 13년 4월 표준화되기 이전에 끝물에 잠깐 팔았던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요걸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3천만 원. 요 상품도 똑같습니다. 입원하셨을 때 내가 냈던 돈 100만 원을 냈으면 10만 원을 빼고 10%니까요. 10만 원을 빼고 9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똑같이 급여 비급여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적용은 된 그런 상태인 실손 보험이고요. 요게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9년 9월에 전에 가입한 거하고 9월 이후에 가입한 거 2009년 9월 전에 가입한 거는 손해율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33.9% 그러니까 거의 134% 정도 되네요. 이 말은 뭐냐? 보험금이 100이 들어오면 보험료가 고객들이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잖아요. 보험료를 100이 들어오면 나가는 건 1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보험사도 뭐 땅파도 장사하는 거 아닌데. 근데 그동안 감당 못하던 거를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실손 의료비를 갱신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서 감당을 했어요.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 그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판매를 해서 갱신 시에 보험료를 올리는 거예요. 심하게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보험이 갑자기 9만 5천 원,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5년 지났을 뿐인데. 고객은 열받죠. 야, 왜 이렇게 안 오른다며. 그래서 그거 믿고 가입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13년 4월에 통합시키면서 상품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면서 15년 만기 1년 갱신으로 통합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년마다 보험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 오르는 폭이 조금 덜하고요. 좀 덜해요, 확실히. 5년 갱신, 3년 갱신보다는 1년마다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손해율을 계산하는 게 좀 더 좀 정밀해져서 인상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3년 갱신 상품하고 1년짜리 3년 된 갱신 상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놈이 그놈이긴 해요. 왜냐면 3년 갱신짜리는 그동안 몰르던 거 3년 만에 한 번에 다 올려야 되고 1년 갱신은 매년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은 3년 갱신짜리나 1년 갱신짜리나 동일한 기간에 됐을 때는 인상폭은 비슷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1년 갱신짜리가 보험료는 더 저렴했습니다. 왜냐면은 매년마다 손해율을 측정을 하면서 보험료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가 정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손해율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구체화가 되어 있다 보니 확실하게 좀 더 저렴하게 올라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비싸요. 14년 4월 그 단독실비가 나오면서 그 실손 보험만 가입하시는 분들 30세 남자 기준으로 그래도 한 25,000원, 3만원 정도는 들어갔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직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면은 가입이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얘도 갱신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우리 힘들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서 바뀐 게 이제 특약으로 구분을 빼서 만든 게 17년 4월입니다. 이 특약으로 제가 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 가지 대표적인 비급여가 빠진 거였어요. 첫 번째가 MRI 촬영입니다. MRI 뭐 머리를 찍든 아니면은 이제 어깨나 발 뭐 이렇게 했을 때 찍는 거를 연간 300만 원으로 줄여버렸어요. 특약으로 빼면서 보험금을 주는 거를 너 이거 MRI 연간 1년에 300만 원만 보상해 줄게. 그리고 두 번째로 변한 게 뭐냐? 도수치료. 도수치료도 따로 특약으로 뺐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증권 다 갖고 계시잖아요. 보험 다 실비는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실비를 보시면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자기공명 촬영 장치인가? 그래서 MRI를 한국말로 표현한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긴장을 해서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세 가지 특약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빡쳐요. 그전에는 가면은 그전에는 가서 정상적으로 MRI 촬영을 한 번만 해도 1년에 한 번만 할 수도 있지만 검사 차원에서 또 치료를 하고 나서 제대로 치료가 됐는지 검사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 3번, 4번도 촬영할 수 있는데 MRI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나마 급여 항목으로 들어갔죠. MRI 촬영이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상대적으로 한 30만원, 35만원 정도면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여로 들어가기 전에는 80만원, 90만원, 머리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돈을 어쨌든 실손의료비에서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비 얼마 나왔어? 100만원 나왔으니까 10만원 제가 90만원 줄게 와. 야, 너 특약 1년에 300만원 한도야. 이번에는 뭐 90만원 받지만 다음번에는 한도 200만원 남았으니까 1년 안에 한도 200만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 2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3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90만원 머리 3번 찍으면 270만원이잖아요. 그럼 30만원 밖에 안 남잖아. 한 번 더 찍게 되면은 다른 부위를 찍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는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를 찍었는데 어깨는 뭐 한 50만원 나왔는데 야, 너 한도 30만원 밖에 안 남았어. 30만원 받아가.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좋다 나쁘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MRI 촬영을 1년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1년에 한 번 할까요? 아프지 않은 이상 병원 안 가면은 MRI 촬영을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실제로 납득이 가는 금액이기는 해요.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납득이 가는 금액이긴 한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은 들죠.
한도가 없던 게 생겨버렸으니까. 근데 생긴 게 납득이 안 가지는 않아. 300만 원이면은 뭐 1년에 내가 뭐 MRI 찍으면 몇 번 찍겠어 하면서 딱 납득이 가는 금액을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역시 보험 만드는 사람들 머리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근데 요게 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생겼어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실손보험료 30세 남자 기준 12,000원에서 13,000원이면은 충분히 가입 가능하세요. 또 이거는 말 그대로 MRI 촬영이라든가 비급여 주사제 치료받는 거랑 그 다음에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받는 거는 특약이에요. 즉 가입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MRI 촬영할 일 없으니까 이거 가입 안 할 될 거야 라고 하셔서 가입 안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험료까지 하다 보니 보험료가 좀 비쌌던 건데, 요거는 선택의 권한을 준 거죠. 가입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가입 안 하시면, 특이하게 가입 안 하시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신에 가입 안 하셨기 때문에 보상은 못 해드립니다. 선택하세요. 고객한테 선택하게끔 만들어 드린 거죠. 그러면서 보험료를 정말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약 한 70% 수준으로 다운시켰는데 30%를 내린 거죠. 이게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되게 많이 받아요. 옛날 실손이 좋아요? 지금 실손이 좋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뭐가 좋고 나쁘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그분이 병원을 많이 가셨으면 옛날 게 당연히 좋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병원을 많이 가셔서 병원비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또 계속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 게 좋습니다. 왜? 옛날 건 100% 다 나온다 했잖아요. 2009년 이전 거는 다 나와요. 100%가 다 나와요. 그럼 병원을 많이 가시고 하시면 보험료는 좀 비싸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비싸지만 그만큼 보험금을 받으시잖아. 그러면은 나한테 정말 맞고 필요한 보험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보험료는 뭐 매달 보험사에서 매달 따박따박 빼가는데 정작 우리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튼튼한 몸을 물려주셨는지, 어떻게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병원 한 번 안 가봤어.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비싼 거거든요. 지금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100%짜리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7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7만원, 8만원? 그 실손유료비만. 근데 또 그때는 실손유료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그때부터는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한 개의 보험 상품 안에 모든 보험 특약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로 묶어서 팔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막 10만원, 12만원 이렇게 가입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막 20만원 가까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많이 보고요. 처음 가입하셨을 때 12만원이시던 분이 지금 33만원 되신 분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무섭죠? 근데 33만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33만원이라 할지라도 매달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옛날 실비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나는 여태까지 몸뚱이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병원 한 번 못 가봤어. 감기 한 번 안 걸려가지고서는 나는 이놈의 보험금은 따박따박 빠져나가는데 보험료는 따박따박 빠져나가는데 보험금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어. 이런 분들한테는 비싸니까 의미가 없죠. 그런 분들한테는 현재 실비가 100번 낫죠. 훨씬 낫죠. 왜? 병원 안 가시잖아요. 병원 안 가시는데 굳이 실손일비가 비싼 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아예 나 병원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100세까지 그냥 안 아프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없으셔도 되는 거죠. 자신할 수 있으시면. 근데 제가 이제 보험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단적인 예로 이제 실손유료비 보험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손유료비 보험이 좋아요. 이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안 팔라 그래요. 왜? 손해가 너무 막심하거든요. 지금도 생명보험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손해율 높은 1위 상품이 단연코 실손유료비입니다.
그래서 팔기 싫어해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단독으로 실손의료비만 인수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꼭 뭐라도 하나 곁들여서 들어가라.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않겠냐. 야, 니네들 돈 주려면 우리도 돈 벌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꼭 뭔가 하나를 좀 가입하게끔 유도를 하죠. 물론 무시해도 됩니다. 보험사가 뭐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할 거 아니고 너는 내 보험금만 잘 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쁜 놈 되나?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판매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가입은 다 요청을 하시면 가입은 다 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